저는 2010년도부터 커피를 하고 있으며 요즘에는 유튜브에서 커피 관련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남자커피라고 합니다. 요즘 커피 값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밖에서 커피 한 잔 사 먹기도 조금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변에 보면 제일 흔히 볼 수 있는 커피가 이 믹스 커피죠. 집에서나 회사 탕비실에서나 언제든 볼 수 있는 이 믹스 커피를 이용해 가지고 굉장히 맛있는 커피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아주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지금 첫 번째로 만들어 볼 메뉴는요, 조심해야 되는 메뉴기도 합니다. 한번 만들어 드리면 주위에서 계속 만들어 달라고 커피 노예가 된다, 뭐 이런 댓글들도 많았어요. 자, 우선 제일 처음으로 맥심입니다. 저는 지금 모카골드 마일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모카골드 마일드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뭐든지 좋습니다. 요거 하나랑 그리고 우리 이 카누, 저는 미니를 사용할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카누가 큰 사이즈도 있는데 큰 사이즈보다는 미니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믹스 커피 하나, 카누 하나 요렇게 쓸 겁니다. 요렇게 한 개 한 개 쓰는 이유는 믹스 커피만 2개 쓰면 좀 달아요. 단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써도 상관없겠지만 나는 커피 향이 좀 더 많이 나고 진한 느낌이 좋다라고 하면 요래 하나하나 섞어 쓰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자, 적당한 용기에다가 요렇게 믹스 커피 먼저 하나 넣어줄게요. 그리고 카누도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제 뜨거운 물을 준비해 줄 건데요. 저는 한 30ml 정도만 준비를 할 겁니다. 계량컵이 없으신 분들은 소주잔의 한 절반 정도만 물을 부어주시면 되거든요. 잘 섞어주면 이렇게 진하게 나오거든요. 자, 커피가루가 다 안 녹아갖고 뭐 둥둥 떠 있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녹여가지고 옆에 놔둬주세요. 자, 그리고 지금 준비한 거 밀봉이 잘 되는 텀블러입니다. 쉐이커 같은 게 있다면 그걸 써도 좋겠지만 쉐이커는 집에 잘 없죠. 여기에다가 얼음 2알 혹은 3알 정도, 그리고 우유 소주잔으로 2컵 부어주세요. 자, 그리고 설탕인데 요것도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 좀 단 거 좋아하시면 2개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믹스 커피도 단데 이게다 또 설탕을 넣어도 되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막상 드셔보시면 알 거예요. 별로 안 답니다. 자, 이제 뚜껑 잘 닫아주세요. 지금부터는 흔들 거거든요. 뚜껑 꼭 안 닫히면 집안이 우유 범벅이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얹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소리를 들어보면 설탕 때문에 서걱서걱 나거든요. 이게 녹을 때까지 조금 빠르게. 자, 이제 적당한 얼음 넣어서 준비해 주시고 아까 전에 커피 원액 쭉 부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흔들었던 이 우유 열어서 딱 보면 거품이 이렇게 확 나 있거든요. 이 거품을 만들려고 흔드는 겁니다. 쭉 부어 주세요. 카푸치노처럼 풍성하게 부어도 좋습니다. 요래 만들어가지고 손님 오시거나 했을 때 드리면 거의 뭐 카페에서 사왔나 소리 바로 나옵니다. 와, 이거 먹고 이래 바로 나와요. 자, 이제 맛을 한번 볼 긴데요. 위에는 거품밖에 없죠. 일단은 썩지 마시고 이 거품 먼저 한번 싹 드셔보세요. 우유 맛입니다. 근데 우유에 설탕이 한 숟가락 들어갔죠. 그래서 아주 달진 않지만 약간 달큰한 느낌이 나는 그런 푹신한 거품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이래 한 모금 무으면서 거품을 느끼고 나서 이제 섞어 먹어야 돼요. 그냥 막 젓는 게 아니라 숟가락을 넣어서 안쪽을 저어주세요. 요렇게 넣어가지고 요런 식으로. 그러면 우유와 커피가 섞이면서 커피 색깔이 위까지 떠오르죠. 근데 위에는 거품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다 휘저어버리면 거품 죽으면서 다 섞여버려요.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이번에 드실 때는 좀 커피가 들어올 때까지 쭉 이깁니다. 거의 뭐 고급 카페에서 먹는 맛하고 비슷합니다. 커피 맛도 진하고 단맛도 있고 이 거품에 푹신푹신한 느낌도 있고 굉장히 좋아요. 근데 다만 조심해야 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함부로 만들어 드리면 커피 놓아야 됩니다. 혼자 몰래 숨어서 만들어 드세요. 근데 제가 올린 영상을 보고 나는 저렇게 안 난다라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안 나는 이유는 좀 강하게 안 섞어서 그런 것도 있고 이 설탕을 한 숟가락 넣는 게 설탕이 들어가면 거품이 좀 더 잘 나더라고요. 얼음이 안 들어가도 거품이 안 생겨요. 그래서 얼음 꼭 넣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다음 메뉴는 생소한 메뉴기는 하지만 아는 분들은 또 아는 그런 약간 전설적인 메뉴 있거든요. 카페라 샤워라는 메뉴인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바로 만들어 볼게요. 자, 우선 카누를 하나 적당한 용기에다가 넣어줍니다. 뜨거운 물 조금만 넣고 섞어서 커피 원액을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하려고 지금 저는 카누를 쓰고 있지만 뭐 다른 캡슐 커피든 에스프레소 액이든 뭐 그런 커피 원액이 있다면 카누를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물을 보시면 지금 카누만 들어갔기 때문에 한 20ml 정도밖에 안 넣었습니다. 아까 믹스 커피랑 섞을 때보다는 물이 좀 더 작게 카누가 녹을 정도만 넣으시면 됩니다.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녹이면 전체적인 음료의 농도가 묽어집니다. 자, 이제 유리잔에다가 얼음을 넣어줄게요. 여기다가 사이다를 부어줄 겁니다. 지금 제가 쓰는 거는 그냥 사이다지만 향이 있는 사이다도 좋습니다. 라임이나 레몬 같은 거. 그럼 좀 더 청량감이 있어서 좋더라고요.
지금 사이다 같은 경우는 제가 한 180ml 정도 넣었거든요. 많이 먹고 싶으면 더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사이다를 너무 많이 넣으면 커피 농도가 약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다를 많이 넣을 것 같으면 칸으로 2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 개인의 입맛에 맞게 요거는 조금 조절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사이다를 쓰고 있지만 탄산수를 이용해서 원래는 많이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단맛이 싫다면 탄산수로 쓰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아까 만들어둔 커피 원액 있죠? 얘를 사이다 위에 부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웬만하면 액에다 말고 얼음 위에다 부어주세요. 자, 그냥 액에다 부으면 뜨기는 하겠지만 잘못하면 쑥 파고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홈카페는 또 이 손님이나 누구한테 줬을 때 좀 있어 보인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얼음 위에다 부으면 뚫고 들어가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 위에 잘 뜹니다. 그래서 얼음 위에다가 부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사실은 정통적인 카페라 샤워라고 하긴 좀 어려운데 야매 버전이라고 얘기를 해보죠. 자, 얘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모금 바로 마시고 또 섞어서 마시고 이런 식으로 먹으면 위에 커피 원액만 처음에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바로 섞어 드세요, 그냥. 자,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셔보신 분들은 다 알 맛입니다. 이게 어떤 맛이 나냐면 맥콜 맛이 나요. 맥콜. 진짜 맥콜인데 커피 향이 좀 더 섞인 고급 맥콜의 느낌이 확 납니다.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여름에 청량감 있게 드시기 정말 좋습니다. 이 메뉴는 저는 뭐 생각나면 한 번씩 만들어 먹거든요. 자꾸자꾸 손이 가는 뭐 그런 맛입니다. 아주 좋아요. 카페에서는 이 메뉴를 파는 데가 잘 없습니다. 카페에서 먹기 좀 힘든 메뉴다 보니까 집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드시면 너무 맛있게 즐겁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방금 전까지 믹스커피로 맛있는 커피 만드는 법 봤는데요. 믹스커피 못지않게 또 집에서 많이 드시는 게 이 캡슐 커피입니다. 아마 집에 캡슐 커피 머신 많이들 들고 계실 것 같은데요. 캡슐 커피 머신을 이용해서 커피를 추출한 다음에 또 맛있는 메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캡슐 커피 2개를 뽑아줄 겁니다. 자, 에스프레소 2잔 다 뽑았는데요. 아까 전에도 사용했던 이 밀봉이 잘 된 텀블러 있죠? 여기다가 이 에스프레소를 다 부어줄 겁니다. 그리고 얼음도 4, 5개 정도 넣어줄게요. 자, 그리고 설탕 넣어줄 거거든요. 저는 한 3티스푼 정도 넣어주겠습니다. 단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제 밀봉을 해줄 겁니다. 열심히 흔들어주면 돼요, 이제부터. 자, 이렇게 흔들어주고 나면 아까 우유 거품이 생긴 것처럼 얘도 커피 거품이 확 생겨 있거든요. 자, 보시면 텀블러 거의 꼭대기까지 차올랐죠. 자, 이제 적당한 잔에다가 부어주겠습니다. 붓기 전에 한번 살짝 흔들어서 거품 부드럽게 해주고 쭉. 자, 샤케라또 완성입니다. 실제로 이 샤케라또는 만드시는 분에 따라 저처럼 얼음을 넣는 경우도 있고 얼음을 안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정통적인 방법은 얼음을 안 넣는 경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에스프레소에다가 설탕 그리고 얼음에 넣고 흔든 것밖에 없죠. 그래서 좀 진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거는 너무 진한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방금 저처럼 얼음을 넣어서 살살 녹여가면서 드시면 되고 진한 에스프레소 향을 그대로 즐기고 싶다면 얼음은 빼고 이 커피 액하고 거품만 넣어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먹어볼게요. 드셔보신 분들은 압니다, 이 메뉴. 커피 향이 확 진하게 와요. 지금 말하고 있는데 제 입하고 코에서 지금 커피 향이 펑펑펑 나옵니다. 그리고 진하지만 단맛이 받쳐주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맛있어요. 밸런스가 잘 맞고 아주 시원하고 죽입니다. 진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고 커피가 단맛이 좀 있어도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단 걸 별로 안 좋아라고 해서 설탕을 줄이시면 에스프레소 향이 너무 세게 오거든요. 그래서 이 커피는 어느 정도 달아야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산미 있는 커피보다는 조금 쌉쌀한 맛의 커피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자, 이번에 만들 메뉴 아인슈페너입니다. 근데 진짜 백이 아인슈페너라기보다는 집에서 만들 수 있는 약간 야매 스타일. 우선 캡슐 커피 먼저 뽑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용기를 하나 준비해줍니다. 자, 그리고 준비한 거 빙그레 투게더입니다. 우리가 편의점 가면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아이스크림이죠. 이걸로 아인슈페너의 생크림을 대처할 겁니다. 저는 냉동실에서 빼가지고 일부러 조금 녹여놨거든요. 이걸 왜 녹여놨냐면 여러분들 아인슈페너라는 메뉴를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커피 위에 크림이 착 깔려 있습니다. 근데 이 얼어있는 걸 올리면 그냥 둥그렇게 돼 있겠죠. 그래서 풀어지게 하려고 녹여놓은 거예요. 자, 요렇게 한 숟가락, 2숟가락 크게 넣었습니다. 아이스크림 좋아하시면 좀에 더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뭐 반 숟가락 더 넣어볼게요. 요래가지고 지금 안 녹았으면 이렇게 살살 저어주시면 애가 녹거든요. 더 빨리 녹이고 싶으신 분들은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몇 번만 저으면 금방 녹아요. 자, 어느 정도까지 녹여야 되냐면 이 들어봤을 때 안 떨어지죠? 이러면 안 됩니다. 더 녹아야 돼요. 더. 자, 여러분들 딱 들었을 때 이 정도 아주 좋습니다.
주르륵 떨어지는 이 정도. 어우, 마음에 들어요. 자, 요거 옆에 잠시 놔두고 이제 적당한 잔에다가 얼음 넣어줄 겁니다. 사실 따뜻하게 먹을 수도 있는 메뉴지만 저는 그냥 아이스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아메리카노 베이스 위에다가 크림을 올려 먹을 거냐, 라떼 베이스 위에다가 크림을 올려 먹을 거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메리카노 베이스를 만들 거라면 그냥 물하고 좀 전에 뽑아놓은 캡슐 커피 넣어서 아메리카노 만드시면 돼요. 라떼 하실 것 같으면 물 대신 우유를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라떼로 한번 해볼게요. 우유 조금, 그리고 캡슐 커피, 얘도 얼음 위에다가 살살 부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의 층이 싹 생기죠. 이렇게 이 상태로 만들어 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위에 아까 녹여놓은 아이스크림 살짝 숟가락으로 퍼서 살살 올려주세요.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냥 들이부어도 안 가라앉습니다. 이렇게 되면 3층 커피가 생기죠. 자, 겉으로 봤을 때는 거의 카페입니다. 카페에서 파는 아인슈페너랑 다를 게 없어요. 좀 더 있어 보이게 하고 싶다면 위에 초코 파우더 같은 거 살짝 뿌려주면 훨씬 더 있어 보이겠죠. 자, 이 상태에서 바로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섞지 말고 한번 드시고 그 다음에 섞어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첫 모금을 밑에 있는 커피층까지 올라오게 좀 깊게 당기세요. 아주 좋습니다. 야, 이게 제일 맛있네. 야, 지금 제가 이런 메뉴들 먹을 때마다 위에 막 묻죠, 뭐가. 이게 제가 일부러 묻히려고 묻히는 게 아니라 입술을 깊이 넣어서 밑에 커피액을 쭉 당기려고 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냥 위에 막 이렇게 빨아들이면 크림만 그냥 쭉 들어와요. 그래서 단맛밖에 안 나거든요. 밑에 커피까지 같이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제 이렇게 해놓고 한 번 더 섞어서 다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주 좋네요. 개인적으로는 커피를 하나 더 넣었어도 좋겠다. 지금 커피가 약간 농도가 연한 것 같긴 하거든요. 하나 더 넣었으면 훨씬 더 진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커피 진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캡슐 2개 쓰세요. 얘는 지금 모닝이라고 하는 캡슐 머신인데 네스프레소 캡슐을 사용하는 머신입니다. 일반적인 캡슐 머신들은 보통 버튼 2개가 달려서 뭐 작은 컵, 큰 컵 이 정도로만 우리가 설정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얘 같은 경우에는 추출할 때 물 온도, 그리고 압력, 프리인퓨전, 추출량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제어를 할 수 있거든요. 커피라는 거는 추출할 때 물 온도나 압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맛 차이가 제법 많이 납니다. 근데 얘는 그걸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머신을 즐겨 쓰고 있습니다, 집에서. 근데 이 머신들의 단점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조금은 비싼 편이고,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온도나 압력 등을 세팅할 수 있는 부분이 커피 추출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재미있게 쓸 수 있지만 초보자분들이 쓰려고 하면 오히려 귀찮고 복잡한 일일 수도 있거든요. 네스프레소 기본 모델들, 에센자 미니나 이것도 제가 들고 있는데 그런 애들은 10만원대 초반에 부담 없이 구입하셔가지고 쓸 수 있는 좋은 제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샤오미 같은 데서도 캡슐 머신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평을 보면 괜찮은 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스프레소용 캡슐 머신이 아니라고 하면 돌체구스토나 일리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캡슐의 종류는 확실히 네스프레소가 많습니다. 일리 캡슐 머신은 일리 전용 캡슐만 써야 됩니다. 네스프레소 같은 경우에는 각종 로스터리 샵이나 딴 데서도 만들어서 판매하는 데가 많지만 일리는 일리 전용, 돌체구스토는 돌체구스토 전용이 있거든요. 호환성이 좀 떨어져요. 종류가 많이 없습니다. 유명한 스타벅스나 이런 거는 돌체구스토에도 나오긴 하지만 다양하진 않죠. 그래서 다양한 캡슐을 난 즐겨보고 싶다면 네스프레소 쪽을 추천드리고, 나는 굳이 1, 2만 있으면 되는데 아니면 돌체구스토만 있으면 되는데 하면은 그쪽으로 선택하시는 것도 오히려 괜찮을 수 있어요. 캡슐 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머신은 안 그렇지만 버튼이 2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컵, 큰 컵. 그게 용량인데요. 많이들 큰 컵을 그냥 아메리카노용으로 드시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아메리카노 버튼을 눌러서 먹으면 물이 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커피 추출을 오랫동안 해요. 근데 커피라는 거는 자기가 뽑아낼 수 있는 성분의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무작정 물을 길게 넣어서 오랫동안 뽑아내면 안 좋은 맛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에 맞게 긴 버튼으로 뽑으려고 하면 룽고로 나온 캡슐들이 있거든요. 그걸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짧은 버튼이라고 해도 좀 길게 설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좀 짧게 쓰시는 걸 전 추천을 많이 드리거든요. 많은 분들이 초로 몇 초 동안으로 설정을 해야 되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초로 설정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캡슐마다 1초당 나오는 양이 달라요. 분쇄도가 곱게 설정이 되어 있는 캡슐이라고 하면 거칠게 분쇄도가 세팅된 캡슐보다 천천히 나올 거예요. 1초당. 근데 초로 설정을 해버리면 이 캡슐이나 나오는 양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계량컵을 갖다 놨고 양을 보시고 세팅하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0ml 정도? 암만 많아도 25ml 이상은 잘 추출을 안 하려고 합니다. 물론 룽고 캡슐이나 이런 애들은 더 길게 뽑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그냥 에스프레소용 캡슐은 뭐 30ml, 40ml, 50ml 이렇게 뽑으면 잔미가 나올 확률이 좀 있습니다. 요걸 참고하셔가지고 처음에 세팅할 때 좀 잘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팁을 또 추가하고 싶은 거는 이 캡슐을 키자마자 캡슐 넣고 바로 뽑기보다는 물을 한번 흘려내리고 뽑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전에 뽑고 남은 캡슐들의 찌꺼기를 걸러내는 청소하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캡슐 개통 내에 예열이 안 돼 있죠. 뜨거운 물을 한번 흘려내면서 예열도 시키고 이런 개념으로 한번 흘려내고 쓰는 게 훨씬 더 괜찮았습니다.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이나 이런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맛있다라고 평을 받는 애들은 아무래도 과일 같은 산미가 있는 커피들을 훨씬 더 좋은 커피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뭐 커피 장사를 했었고 지금도 여러 가지 온라인에서 다양한 원두들을 판매하고 있지만, 확실히 압도적으로 많이 판매되는 거는 고소한 맛의 원두들, 또 약간 쌉싸름한 느낌의 원두들을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프랜차이즈에서 판매하는 원두들도 대체적으로 고소하고 쌉싸름하고 이쪽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블라인드로 각 프랜차이즈 커피 맛을 보고 이 커피가 어떤 느낌인지 어떤 맛인지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근데 아셔야 되는 거는 이 프랜차이즈 커피들은 딱 브랜드마다 이 맛입니다 라고 고정이 돼 있다기보다는 지점마다 맛 차이가 제법 많이 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가 먹고 나서 말씀드리는 부분을 절대적인 평가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계신 동네에서 먹으면 또 다른 맛이 날 수 있어요. 자, 우선 제 앞에 커피 2잔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제작진분들이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뭐가 들었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일단 이쪽부터 제가 맛을 한번 볼게요. 맛있네요. 맛있습니다. 좀 강하게 로스팅된 원두 같습니다. 조금 쓴맛이 있는 편인데 그 쓴맛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먹었을 때 기분 좋은 쌉싸름한 다크 초콜릿 같은 쓴맛, 카카오 함량이 확 높은 쓴맛들이 있죠. 그런 애들은 먹고 나면 기분이 좋거든요. 입안에도 깔끔합니다. 근데 안 좋은 쓴맛은 그 탄맛 같은 애들이죠. 떫고 막 탄맛 같은, 인상이 확 찌푸러지는 애들은 안 좋은 건데 얘는 기분 좋은 쓴맛이 있습니다. 누구나 알만한 프랜차이즈일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타벅스 느낌이 좀 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스타벅스 특유의 강하게 로스팅된 그 느낌이 좀 있어서, 스타벅스가 아니라 해도 그 정도로 강하게 볶는 애들이 있지만 그 강하게 볶은 커피를 뭐 그렇게 편안하게 먹을 수 있게 잘 표현한 거는 제법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먹어보고 제가 얘기를 계속 해볼게요. 맛 차이가 제법 납니다. 약간 산미가 느껴질랑 말랑해요. 근데 그 산미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거든요. 과일의 산미라든가, 그 과일 중에서도 뭐 오렌지 쪽이나 뭐 사과 쪽이냐 뭐 딸기 쪽이냐 이런 산미가 있는데, 얘는 굉장히 독특한 산미입니다. 아주 기분 좋은 산미라기보다는 약간 시큼한 느낌이 있네요. 제가 생각하는 기분 좋은 산미는 누구든지 레몬의 산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레몬의 산미만 나오면 너무 시잖아요. 근데 그 뒤에 단맛이 딱 따라붙으면 이게 레모네이드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레모네이드 같은 산미는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근데 얘는 그 단맛이 좀 부족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시큼하네 라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뒤에 약간 쌉싸름한 맛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솔직히 말하면 원두가 문제가 아니고 추출 자체가 조금 잘못 나오면 과소 추출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근데 얘는 좀 약간 이상한 시큼한 맛하고 약간 쌉싸름한 맛이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그 단맛이나 바디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건데 없어요. 그래서 좀 애매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두 자체가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얘는 오른쪽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다.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스타벅스 느낌하고 비슷해요. 두 번째 세트입니다. 이 두 번째 커피는 제가 생전 처음 먹어보는 프랜차이즈 같아요. 저 이런 커피 처음 먹어보는데 지금 제가 인상을 썼던 것 같아요, 방금. 근데 이 커피가 맛이 없거나 안 좋은 맛이 나서 인상을 쓴 게 아니라 이런 커피를 처음 먹어봐서 제가 인상이 좀 찌푸렸던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초콜릿 향이나 약간 헤이즐넛 느낌 같은 게 강하게 나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를 넣은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보면 헤이즐넛 첨가해서 먹는 그런 헤이즐넛 커피, 그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원두에서 이렇게 날 수가 있나 할 정도로 좀 강하게 올라오거든요. 헤이즐넛이나 초코 같은 느낌이. 그래서 예전에 마샤 커피나 이런 애들 먹으면 이런 느낌이 났었어요. 가양을 하거든요. 그 느낌이 나네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느낌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농도 자체는 아주 진하지 않아요. 쓴맛도 강하지 않습니다. 먹기 편안한 농도. 다만 거기다가 초콜릿이나 헤이즐넛 같은 향이 살짝 있기 때문에 먹으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딱 갈릴 겁니다. 이거는.
오히려 이게 굉장히 좀 재미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무난해요, 커피가. 육각형 인간 같은 느낌이랄까요. 쓴맛도 살짝 올라다 말고 단맛도 어느 정도 있고 밸런스가 전부 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모난 맛이 없이 막 신맛이 강한 것도 아니고 쓴맛이 강한 것도 아니지만 누가 먹어도 오 괜찮은데 먹기 편한데 딱 이 정도예요. 근데 반대로 이런 커피들은 누가 먹어도 와 맛있어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커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프랜차이즈에서는 특히 이런 커피들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요. 둘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쪽 커피가 좀 더 땡기긴 하네요. 굉장히 무난해서 좋아요. 농도는 1조에 이 오른쪽에 있는 것보다는 좀 연한 편, 먹기 편한 정도. 가격, 얘는 무난한데 이 맛이 은근히 뽑기가 저는 어렵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별로 안 비쌀 것 같기도 하고 2, 3천 원 사이에 나오려나? 혹은 더 비싸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커피가 지금 골치인 거죠. 얘는 분명히 맛있고 3천 원 이상이라도 전 사 먹을 의향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좀 호불호를 확 탈 것 같은 커피이기 때문에 이거는 받는 사람 마음일 것 같다. 제가 이런 느낌의 이 헤이즐넛이나 초코향이 나는 커피를 프랜차이즈에서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감이 안 와요, 아예 얘는.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얘는 무난하게 먹을 수 있는 맛이니까 이디야 좀 되려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자, 세 번째 조입니다. 쌉쌀하네요. 얘는 쓴맛이 쫙 올라옵니다. 이것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둘이 추구하는 느낌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다만 첫 번째 잔이 쓴맛이 좀 더 셉니다. 이거 아까 1조에 오른쪽에 있는 애랑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아까 제가 스타벅스 느낌 납니다 했던 그 느낌이 있어요. 강하게 로스팅돼 있고 쓴맛이 좀 나고. 근데 이것 또한 쓴맛이 나쁘지 않네요. 그냥 기분 좋은 다크 초콜릿 같은 쌉싸람이 올라옵니다. 근데 1조의 오른쪽 거보다는 뒤에 미묘하게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떨떠름한 느낌이 살짝 있는 것 같아요. 근데 1조 거는 확실히 깔끔했어요. 먹고 나서도 남는 게 없는데 지금은 혀 안에 혈의 입천장에 문질러 보면 약간 꺼끌하게 남는 것도 있고 추출을 좀 잘못했거나 혹은 원두가 1조의 것보다는 조금 안 좋은 거거나 이런 느낌이 살짝 들긴 합니다. 로스팅 포인트 자체도 1조 거보다는 좀 높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먹었던 것 중에 로스팅이 제일 많이 진행된 커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혼자서는 듭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일단 이거 한번 더 먹어볼게요. 이거 지금 제 입에는 맛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아까 밸런스 좋았던 커피 그 느낌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밸런스 좋다는 게 뭔가 모나지 않는 느낌이죠. 쓴맛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의 단맛이 있어서 약간 초콜릿 같은 느낌도 살짝 나고 바디감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바디감이라는 게 먹었을 때 묵직한 질감을 말하는 거거든요. 제일 쉽게 이해를 하려면 물하고 우유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은 먹고 나면 입안에 남는 것도 그냥 꿀떡 넘어가고 끝인데 우유는 입에 넣을 때부터 좀 묵직하잖아요. 먹고 나면 입안에 미끄덩하게 남는 것도 있고 그 부분을 바디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비해서 훨씬 더 부드럽고 먹기가 좋습니다. 농도도 연합니다. 이거에 비해서는. 근데 한 번씩 스타벅스나 이런 데 가서도 좀 잘못 뽑혔을 때 먹으면 이런 느낌 날 때 있습니다. 딱 약간 뒤에 쓴맛 나고 안 좋을 때 잘 뽑힌 날은 아까 첫 번째 조에 그 오른쪽 같이 그런 느낌 나고 같은 야는 지금 좀 별로입니다. 지금 현 상태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 뽑히고 안 뽑히고 원두가 레시피라는 게 다 있거든요. 추출 레시피가 예를 들어서 원두 18g을 넣어서 35g을 뽑아라 25초 만에 뭐 이런 레시피가 있습니다. 근데 18g을 넣어서 한 40초 만에 그 35g 뽑아내면 너무 길게 뽑은 거죠. 그러면 많은 성분을 갖고 나옵니다.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과다 추출이라는 부분이거든요. 많은 성분이 뭐냐면 안 갖고 내려와도 될 쓴맛이나 잡미, 안 좋은 느낌들을 끌고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25초 만에 뽑아야 될 거를 15초 만에 다 뽑았다 라고 하면 너무 빨리 나오면서 커피에서 나올 수 있는 단맛이나 바디감이나 그런 고소한 느낌이나를 못 들고 내려와서 커피가 슬쩍 휘저은 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모질한 느낌이 드는 거죠. 농도도 약하고 뭔가 밍숭맹숭하고만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조입니다. 잘못 뽑았어요 이거는. 그럼 이상합니다. 이거 로스팅 포인트가 높지 않은데 성분이 덜 나오면 나오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가수 추출하면 나오는 그 약간 떨떠름한 특유의 그 느낌이 있습니다. 이 로스팅 포인트가 이전의 애들보다는 확실히 좀 낮은 애입니다. 그 느낌이 확 나요. 산미가 팍 치고 나오는 그 정도까지 낮진 않지만 그래도 로스팅 포인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마 커피 색도 다른 애들보다 좀 더 밝을 수 있겠다 싶네요. 지금 눈으로 안 보이지만 커피 원두 자체가 로스팅 포인트가 높아서 뭐 검게 이렇게 진행된 원두라고 하면 추출을 해도 그 커피 색이 좀 검었습니다. 근데 얘는 짙은 갈색 정도나 뭐 그 정도 아닐까? 그보다 좀 낮을 수도 있겠다. 먹으니까 약간 그 느낌이 들어요. 로스팅 포인트가 낮을 것 같다. 이보다 더 낮았으면 산미가 팍 치고 나올 것 같은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제가 느꼈는데 그날 누가 뽑느냐에 또 다르니까, 그리고 이거 뽑는 분이 잠깐 컨디션이 안 좋았을 수도 있고 제가 뭐 댓글로 욕을 먹는다 해도 저는 소신 발언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잘못 뽑은 것 같아요. 뭐고 이거? 오, 저 이런 커피 아예 처음 먹어봐요. 좀 이상해요.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너무 특징이 없다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향미 특징이란 게 보통은 있기 마련이고, 아까 전에 무난한 커피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걔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그 무난하지만 밸런스 좋고 단맛도 있고 그게 있는데 얘는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상한 느낌이 있거든요. 이 커피가 뭔지 모르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분쇄한 지가 오래된 커피인가 아니면 볶은 지가 오래된 커피를 이제 분쇄해서 내린 건가는 모르겠지만 별 아무 느낌이 안 납니다. 탑3는 첫 번째 오른쪽 거, 그 쌉싸름한 맛 나는 애, 걔는 잡미가 없어서 좋았기 때문에 그걸 한 개 뽑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 오른쪽 거, 걔도 밸런스가 좋은 커피였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왼쪽 거, 걔도 밸런스 좋은 커피. 세 개 중에 뭐가 더 좋다라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고, 지금 되새겨보니까 좋았던 커피라고 생각이 돼서 그 세 개를 탑3로 꼽고 싶습니다. 커피를 먹을 때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겠지만 일단 안 좋은 맛이 없어야 된다. 먹었을 때 안 좋은 쓴맛, 안 좋은 산미, 떨떠름한 느낌, 이런 거는 없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맛이 나온 커피들은 좀 제외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커피를 한 잔 먹는데 신선한 커피를 먹는다, 좋은 향이 있다, 맛이 있다, 이런 느낌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모자라는 애들, 그리고 좀 성분이 덜 나와서 좀 뭔가 시큼한 느낌이나 안 좋은 떨떠름한 느낌이 있는 애들은 좀 제외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세 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세 개 다 산미가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첫 번째 거는 나머지 두 개와 다르게 쓴맛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쓴맛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부러워일 수 있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쓴맛 자체가 기분 나쁜 쓴맛이 아니라 기분 좋게 다크초콜릿 같은 쌉싸름함이라서 좋았습니다. 근데 나는 그런 쌉싸름한 느낌이 싫다 하면 두 번째나 세 번째 잔, 요게 더 나으실 거예요. 얘들은 진짜 육각형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 많이 났거든요. 모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 스페셜티 매장에서 커피를 마실 때는 산미가 좋은 커피든 쓴맛이 강한 커피든 가리지 않고 먹는 편인데, 어느 정도의 맛이 좀 선명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많이 주문을 하거든요. 근데 프랜차이즈에서 커피를 먹을 때는 무난한 게 좋아요. 너무 튀는 맛을 찾으면 지점마다 맛 차이가 더 심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무난한 커피를 좀 추구하는 편입니다. 잠깐만, 지금 스벅이 있었네요. 이거 제가 아까 스벅에서 잘못 뽑으면 그런 맛 난다, 그러면은 메가커피, 어우 좋았어요. 제가 가격 대비 확실히 괜찮았네 라고 했던 거는 메가커피. 얘가 지금 저렴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지금 요 먹었던 것 중에 인상이 많이 남는 게 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성비가 참 좋은 커피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우리 동네는 이 느낌 아니던데. 요 동네는 메가커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탑3에 넣었던 두 번째가 이디야 커피가 좀 밸런스가 좋은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전부터. 근데 어느 순간 좀 제가 생각했던 맛이 잘 안 나올 경우도 있어서 잘 안 갔어요. 굉장히 오랜만에 먹었거든요, 이디야를. 그리고 지금 이게 아까 GS25, 제가 알기로 그 머신으로 뽑으면 이런 느낌이 아닐 텐데, 일반적인 프랜차이즈에서 파는 커피 맛은 아니거든요. 이게 파우치나 이런 커피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뭐지? 투썸. 좀 이런 말 하면 웃기겠지만 투썸 커피를 아주 선호하진 않습니다. 좀 쓴맛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가게마다 너무 차이가 좀 많이 난다라고 저는 생각할 때 많았거든요. 그 투썸 가면 케이크만 사 먹고 커피 잘 안 사 먹었는데 생각보다 이 투썸은 맛있는 것 같다. 그리고 아까 논란의 커피가 메머드 커피, 저 이거 처음 먹어봅니다. 확실히 좀 느껴지는 맛이 안 좋았던 거는 이거 아까 전에 말씀드린 쓴데 뒤에 탄맛 나오는 이 느낌. 아까 전에 이 GS 커피, 이거는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부러웁니다, 이런 향을. 사실은 원두가 좋은 원두라고 하면 그 원두가 낼 수 있는 좋은 향이나 맛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걸 덮어 씌워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사실은 이런 헤이즐넛 커피들도 많이 없어진 게 그런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두나 원두들의 급이 예전보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이걸 덮어 씌워 놓으니까 헤이즐넛 향의 느낌만 나고 초코향이나 다른 커피의 맛과 고유의 향은 별로 느껴지지 않아서 아쉽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외적으로 그냥 이 커피나 이 커피는 원두가 나쁘다가 아니고 추출이 조금 잘못된 느낌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좀만 더 잘 뽑아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성분이 덜 나온 느낌, 둘 다 공통적으로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프랜차이즈들이 커피가 맛이 있고 없고는 원두 자체는 예전보다 급이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영 못 먹을 급의 원두를 막 싸구려 원두들을 쓴다라고 생각은 잘 안 듭니다. 먹어보면 다들 어느 정도는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맛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거는 운영하는 점주분들, 그리고 일하시는 바리스타분들, 그분들이 어떻게 커피를 추출하냐에 따라서 맛 차이가 좀 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조금 커피에 진심인 가게들, 스페셜티 커피 매장이나 아니면은 10% 같은 데들은 좀 일관성 있게 커피를 추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울을 쓴다거나, 그러면서 양도 항상 똑같이 맞추고 다양한 커피 툴들을 이용해서 사람이 하는 것보다 좀 더 일관성 있고 균일하게 뽑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 걸 보긴 했습니다. 물론 제가 방금 전에 10%에서 그렇게 하더라라고 말씀드렸지만, 어떤 매장을 가보면 또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쓱 하는데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점주분의 스타일이나 바리스타 분들에 따라 다르겠죠.
딱 매장에 들어가 보면은 이런 그라인더들이 다 있거든요. 이게 커피 원두를 분쇄해주는 그런 기물입니다. 커피 머신 옆에 항상 붙어 있는데 요 위에 호퍼라고 이렇게 투명한 통이 달려 있어요. 거기에 원두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원두 담는 통을 깨끗이 씻지 않는다면 기름기 같은 게 막 호퍼에 엉겨 붙어 있습니다. 근데 눈으로 바로 보이는 그 호퍼도 그렇게 관리가 안 된다면 딴 데는 안 봐도 사실은 좀 뻔해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매장들에서는 음료수만 그냥 묻고 나오거나 그냥 나가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리가 좀 안 돼 있는 그라인더에서 분쇄한 커피를 먹어보면 재떨이 냄새라고 하거든요. 약간 담배꽁초 같은 그런 느낌이 날 수 있습니다. 좀 제가 과하게 말하긴 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원두가 안 좋아서 그럴 수 있겠지만 추출이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느꼈을 때 높은 확률로 그라인더 청소가 오랫동안 안 돼 있을 때 그런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호퍼를 저는 눈여겨봅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요거는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추천드리는 거는, 우리가 카페 라떼라고 하면 고소한 원두로 많이 먹거든요. 그래야 라떼 자체가 고소해지고 더 맛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이 드시는데, 산미 있는 원두를 고를 수 있는 카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서 카페 라떼를 그 산미 있는 원두로 내려달라고 하시면 좀 느낌이 달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산미가 좋은 커피로 카페 라떼를 만들어 먹으면 치즈 케이크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약간 치즈의 느낌이 나요. 그리고 그 산미가 우유를 만나면서 단맛이 좀 더 발현이 많이 되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소한 원두를 먹었을 때랑은 좀 색다릅니다. 그래서 산미가 있는 커피를 판매하는 곳에 가면 꼭 그 원두로 카페라떼를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맛을 봐야 제일 잘 알겠지만 그냥 딱 봤을 때 어떤 부분을 많이 보냐라고 하면 장비나 바 안의 청결도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도 이래 보면은 비싼 포르쉐라든가 람보르기니나 페라리나 이런 것처럼 이 커피 머신들도 그 명품의 계열에 들어가는 고가 라인들이 있거든요. 하이엔드라고 부르는 애들인데 슬레이어라든가 시네소, 라마르 쪼꼬 그런 애들을 쓰고 계신다 하면은 좋은 머신을 쓰고 계신데, 그라인더들도 그런 하이엔드급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머신과 그라인더가 다 그렇게 궁합이 좋게 하이엔드급을 쓰고 계시면 왠지 좀 기대감이 가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요즘에는 카페 바들이 다 이렇게 오픈이 돼 있다 보니까 쓱 이래 보면 추출하는 것도 다 보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바리스타분이 얼마나 또 절도 있게 행동하는가 그런 것들도 좀 잘 보일 거고, 그리고 스페셜티 전문 매장이라고 하는 데들을 가보면 저울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이런 원두를 갈아주는 그라인더들이 자동 그라인더라고 해도 똑같이 안 나오거든요, 양이. 그렇기 때문에 갈아서 저울에 재가지고 하는 게 좋습니다. 양이 조금씩 오차가 날 수 있으니까 한 0.5에서 1g 정도만 원두 양이 차이가 생겨도 맛 차이가 바로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울을 일일이 재는 데들이 요즘 많아요. 그리고 템핑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도 사람마다 세게 눌렀냐 약하게 눌렀냐 기울어지게 눌렀나 뭐 이런 부분에 맛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실 그 누르는 힘에 따라서 맛 차이가 많이 생긴다기보다는 얼마나 일관적으로 하느냐, 그리고 기울어지지 않게 수평을 유지해서 잘 템핑을 하느냐, 이 부분이 크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기계를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바에서 이렇게 쓱 보면 이 집은 그래도 일관성 있게 추출하기 위해 저런 저울도 쓰시고 템핑도 일관적으로 할 수 있는 오토 템핑기를 쓰시구나 라는 걸 보면서 좀 기대감을 키우기도 하죠.